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필변호사입니다. 새로운 관제인 2024년 개정된 직무편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관제인 선임사건의 업무 개요. 현재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전제한 건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산 선고 2, 3주 전에 이제 법원이 파산관제인 내정 통보를 하고요. 관리위원회 의견 조회, 파산관제인이 이미 내정돼 있죠. 단독별로 6명씩 짜여져 있습니다. 파산 선고 일주일 전에 사건 이제 기록 뭐라 그러죠? 사건 배정 엑셀 명단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법원에서 기록을 열어주면 오픈하면 기록을 이제 전자소송으로 들어가서 기록을 이제 등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은 선고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임증을 작성하겠죠. 그럼 일주일 동안 파산관제인은 채무자한테 연락을 해서 언제 선고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죠. 그래서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요. 전화번호, 직장 등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직장번호죠. 전화번호죠. 전화번호. 이걸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제대로 안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제 채권자의 채권 추심에 대한 독촉 때문에 전화 받는 걸 노이로제 걸리니까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안 쓰고 사무장 전화번호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보조인하고 신청대리인 사무실하고 이제 대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채권 추심 때문에 그렇다면 미리 알려줘야죠. 선고 한 2, 3일 전에는 관제인이 선임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관제인 사무실에다가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되지. 그냥 입쑥 다물고 본인 전화번호 적어놓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선고 때도 안 나올 수도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건 지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무장 전화번호를 쓰려거든 실제 채무자 번호를 반드시 2, 3일 전에 본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찾아서 사무장 내지 보조인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죠. 채무자 영업소 내지 주소지에 가서 점유관리에 착수하는 경우는 개인 파산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압류금지 물건 이외에 채무자 재산이 점유관리를 봉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현금, 예금통장, 유가증권 등 기권리증, 금고열쇠 등을 확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무자 영업소에 파산선고 안내문을 부착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장부를 인도받아 검토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일상적인 경비 지출 중단, 이것도 없습니다. 주로 이제 법인에서 이렇게 하죠.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냥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인 영업은 폐업 상태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예외적으로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죠. 파산선고 당일은 판사는 파산선고 결정을 고지하고요. 향후 절차 진행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 전에 취하할 유의할 있는 분들은 물어보죠. 파산관제인 소개 및 선임증 교부, 신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원회 서울금융복지재단.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수일 내에 일상적인 경비 지출이 필요성 검토 법원과 상의하고 파산관제인 사용인감 신고 및 요거는 사실은 당일날 하죠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통장을 만들죠. 복합품 평가사건 진행되는 걸 바로 이건 즉시 신청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 결정 및 공고 및 송달, 검사에 대한 통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의 통신 제한 촉탁도 이제 예외적으로 관제인이 신청하는 경험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가품 보관 장소가 신청하면 결정을 하죠. 주로 이제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세무자 면담 및 재산 상태 조사를 하죠. 그다음에 등기 및 등록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요. 주로 이제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거죠. 파산 선고 후 취한 각종 조치 및 업무 집행 경과를 뭐 중간 보고는 하지 않고요. 이제 화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고를 하죠. 환가 화해 계약을 할 때 환가에 착수하는 거는 동사는 신속히 매각하고요. 뭐 기계라든가 차량 같은 거 있으면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임의 매각 시도하는데 주로 이제 임의 경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이런 거는 이제 파산 채권에 의해서 이제 압류를 해제하고요. 중단된 소송을 수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 선고 후부터 2달 후에 제1회 집회를 하죠. 1회 집회 일주일 전까지 파산관제인 제1회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파산채권 시부인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1회 집회 및 채권자 조사 기일날은 뭐하냐? 파산관제인 보고서와 파산채권 시부인표에 따라 보고하고요. 집회 후 즉시 이 통지서를 작성해서 보내죠.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한 달 이내 채권 조사 기일부터 한 달 이내에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회 집회 후는 채권 조사 특별 기일 지정 신청을 하죠. 채권 신고 기일 이후에 채권 신고된 경우. 그다음에 이제 5번은 우선 보수를 지급을 합니다. 채권조사 특별기일은 파산채권 시부인표에 따라 보고하고요. 집회 후 즉시 이 통지서를 작성하죠. 주 신고된 채권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최후배당은 이거 최후배당 하는 사건은 드물지만 있습니다. 절차는 쭉 한 7단계, 한 8단계로 쭉 하죠. 예납금 한가재산이 파산재단 편입 신청을 하고요. 파산관제인 보수 산정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최후배당 허가 신청을 하고 재단채권 승인 허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고 여기서 결정하죠. 법원은. 그 다음에 배당표 작성 제출 및 배당공고 촉탁 의뢰를 하고 배당공고하고 배당공고 개재보고 및 최후배당 제외기간 결정 신청을 합니다. 배당표 경정, 배당통지, 그 다음에 임치금 출금 및 계좌 해지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후배당 실시 및 배당액 공탁. 요 신청부터 요까지가 한 2달 정도 걸리죠. 배당 실시 보고서 작성, 제출, 파산채권자폐의 배당액 기입. 그 다음에 임무 종류에 따른 계산보고서 작성, 제출, 임무 종류에 의한 계산보고에 의한 채권자 집회 소집 신청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최후 기일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 조사 보고서 제출하고요. 임무 종류에 의한 계산보고 면책 불허가 사유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산 종결을 법원에서 결정하죠. 그다음 면책 결정을 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는 등사하고 쭉 조사한 다음에 폐지하죠. 주로 폐지, 면책 혹은 재량 면책 혹은 이제 면책 취하된 경우는 그냥 종국시키죠. 조사하다가 도망간 사람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면책,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거의 한 70~80% 되고 배당할 재산이 있어서 세금을 내거나 채권자에 대해서 배당을 한 사건 이건 이제 시간이 되게 오래 갑니다. 짧으면은 6개월, 길면은 4~5년도 가죠. 4~5년. 한 2년 정도는 1년 이상, 1년에서 2년 정도는 우습게 지나가죠. 특히 이제 경매 사건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잘 매각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감사합니다.